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카텔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시장은 다소 무겁게 분위기가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 자체로만 본다면 약보합권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오전 그리고 오후장까지만 해도 상승 기조 잘 이어나가던 코스닥 시장이 갑작스럽게 급락되는 종목들이 다수 나오면서 하락 전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핵심적인 요인은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급락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오전쯤까지만 해도 시총 5위까지 이름을 올렸다가 결국에 세 계단이나 내려오면서 17%의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뿐만이 아니라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 오늘 윗꼬리가 정말 많이 달렸던 종목들이 다수 있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수급이 어느 쪽으로 이동했는지, 갖고 계신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시간 동안 그 대응 전략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종목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카텔과 함께하세요. 어서오세요. 타이버텍 코너입니다. 타이버텍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면 정확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단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인가요? 예, 수요일입니다. 어제도 나오신 것 같네요. 굉장히 친근함이 많이 들어요. 예. 이 반응이 끝인가요? 저도 네. 너무 익숙하고 이제는 네. 예, 친근감이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리 없는 아우성. 정말 가는 종목들만 가고 계속해서 갔던 종목들도 떨어지고 이런 시장에서 정말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예. 내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을 정말 잘해주신 게 네. 지금은 좀 집중을 더 많이 해야 될 때 같습니다. 네. 종목 선정 능력에 있어서 더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2차 전지 장비주들 또 이제 장중에는 상승을 했는데 장 후반에 빠진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ARM 또 AI 관련된 반도체주들의 일부 강세는 보여지긴 했는데 요 흐름이 내일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요. 네. 이게 또 단기간 계속 이 흐름들이 저는 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전일 미국 증시에서 그 배경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엔비디아가 간밤에 4% 넘게 하락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엔비디아의 하락 원인에 대해서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 자체 AI 칩을 생산을 한다. 이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의 악재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좀 제한적이고요. 다른 부분은 다름이 아닌 이제 내일 오전이 되면은 오전 우리 시각으로 7시에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적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저는 나와줄 거라고는 봐요. 근데 실적 발표가 됐을 때는 그것이 이제 단기간에 어떤 재료 소멸로 이제 시장에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 기대치만큼
더 이상의 주가가 아웃퍼폼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하루 정도 먼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갈 수 있는 환경보다는 네. 엔비디아가 이제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단기간은 이쪽에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2차전지 장비주라든지 초전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흘러갔는데 요것들이 어느 정도 정돈되는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주도 업종 장세가 좀 그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저는 이제 저 PBR 관련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후보로 보고 있고요. 근데 AI 반도체가 절대 끝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닷컴 버블과 비교해도 종목 집중도는 과거와 비슷하지만 현재 여전히 시장 피는 과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렴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는 이 버블이 조금 더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단기간 정도만 좀 반도체 종목들을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는 첨언을 드리고요. 네. 그렇다고 반도체 종목들을 매수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조금 매수를 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별적으로 내가 좀 잘 종목을 선택을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잠시 후에 제가 언급을 드릴 언박싱 종목들을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주목받는 여러 가지의 그 분야들이 있잖아요. 뭐 의료라든지 교육주라든지 초전도체, 반도체, AI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네 종목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 15분 시간 동안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이라도 일단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5분 종목 상담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로 보내주신 종목, 지영님의 종목입니다. QSI고요. 9,620원 매수가입니다. 5% 비중이고요. 수익 중이시네요. 오늘 종가 1,820원입니다. 작년 1월에 28,650원까지 갔다가 계속해서 떨어져서 저점을 하회를 했습니다. QSI가 근데 보니까 6G, 반도체, 뭐 좋은 소재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QSI라는 종목은? 그러니까 최근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6G에 네. 대한 핵심 소자를 뭐 개발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6G 쪽을 좀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 저는 좀 이게 실적으로 좀 연결고리가 좀 있는 종목들을 조금 좀 잡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5G 사태를 다 아실 겁니다. 그 몇 년 전에 5G들 종목들 5G 뭐 테마만 달고 있으면은 네. 굉장히 강세를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제 실적들이 거기에 충족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밸류적인 문제 때문에 하락을 많이 해줬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렇군요. 보고요. 6G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좀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에 대한 어쨌든 그 통신망에서는 이 6G가 기본으로 핵심으로 좀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테마성으로는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견고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을 좀 잘 잡아가고자 한다면 실적과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QSI 같은 경우는 이런 핵심 소자 개발 이런 내용들은 있지만 6G와 연결고리를 잡아서 어쨌든 올해 뭐 실적 가이던스가 올릴 만한 그런 내용들이 제가 확인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조금 길게 보게 되면은 오랫동안 이런 윗꼬리들을 좀 길게 단 이 장대 양봉들이 나와주면서 이게 지지선을 엄연히 좀 잘 잡아주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들은 매집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네. 6G 테마의 사이클을 준비하는 매집이다라고만 봤을 때는 그렇게 조금 논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종목이 사이클을 돌고 네. 다시 좀 그 견고하게 버티다가 쭉쭉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종목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실적으로 연결고리가 나타날 만한 내용들이 없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테마성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요. 네. 이 테마가 본격적인 랠리가 언제 좀 시작될지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왔었던 매물대 박스권들을 좀 주목을 해서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상단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경우라고 한다면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이 사이클들을 조금 계속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고요. 이 하방을 이탈을 했을 때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9,500원에 잡아드리는데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부를 보되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상담 요청을 주시면 제가 또 정밀하게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G 관련주들에 대한 랠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실적과 연관시켜서 봐야 된다라는 인사이트까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탑 머티리얼입니다. 71,200원 매수가고요. 8% 비중이네요. 어디까지 갈까요? 그리고 추가 매수 문의해 주셨습니다. 탑 머티리얼 오늘 종가 87,700원인데 탑 머티리얼 2차 장비주죠. 오늘 굉장히 잘 갔어요. 20%대 급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며칠째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이 궁금증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는 이게 단기적 반등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기존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은 좀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저는 오고 그렇죠. 있다고 보는데요. 2차 전지로 다시 바통이 넘어온 거냐, 시장의 랠리에. 네. 그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1, 2년 정도는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탑 머터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LFP 수주 관련해서 오늘 공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상승을 해줬는데 이 LFP 테마는 조금 더 별도로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제 대세로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LFP가 좀 저가형,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가 좋은 이제 배터리다라고 해가지고 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최근에 내용 나온 것들을 보면은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한 소재를 장착한 배터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축소하겠다, 보조금 지급을 축소하겠다라는 내용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어떤 모멘텀의 시작점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단발성 내용 정도로 오늘 수주 공시 내용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 업종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다시 한번 바닥을 짚고 계속해서 랠리를 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의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세 대응을 조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세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세가 들어오기 전에 상단부 매물대를 계속 맞고 떨어졌었던 72,000원 구간을 제가 손절가로 좀 잡아드리고 네. 상승을 했을 때는 조금 길게 보기보다는 이제 라운드 피겨 지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전 고점이 95,000원대인데 그 아랫단이 이제 9만원 정도 이제 목표가 설정을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 머티리얼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3가지 적어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Y랩입니다. 11,800원 매수가시고요. 10% 비중입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왔습니다. Y랩이 오늘 굉장히 윗꼬리를 많이 달리면서 결국엔 종가는 12,900원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제는 상한가까지 갔었습니다. Y랩 나스닥의 네이버 웹툰이 상장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어제는 되게 잘 가졌었는데 오늘도 조금 안타깝네요. 마무리는. 근데 앞으로의 전망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저는 해석이 나오는데 네. 우선 Y랩 그 웹툰, 이제 저는 이제 웹툰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Y랩에서 나온 웹툰들을 네. 다 봅니다. 그리고 네. Y랩에서 진행을 하는 그 웹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웹툰들이 많을까요? 이제 그 각각의 웹툰들에서 네. 세계관이 연결이 되는 그런 거대한 좀 이제 어벤져스 같은 그런 개념의 그렇습니까? 웹툰 그런 시장들을 조금 점유를 해가고 있는데 네. 아쉽게도 조금 이제 그 독자들에 대한 환호를 잘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 네이버 웹툰의 그런 프로젝트들을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시도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 쪽에서는 아마도 이제 가장 큰 시세 부각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6월에 상장 예정이라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기간이 엄연히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네. 이 기술적 분석과 같이 매칭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랩이 공모가가 9,000원입니다. 상장 정보 일정을 열어보게 되면은 공모가가 9,000원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상장 첫날에 좀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죠. 22,000원 구간에서 하락을 세게 나와줬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보통 이 공모주들이 2배짜리에서 시세가 터지게 되면 그게 고점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공모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의 목표가가 보통 이제 100% 혹은 200% 이렇게 좀 딱딱 떨어지는 라운드 피겨 지점이 되는데 이 100% 수익이 난 구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큰 매물대가 될 수가 있고요.
떨어졌다가 이 9,000원이라는 공모가 제가 선을 한번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9,000원이라는 공모가를 지켜놓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처음 8월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매물대들이 좀 상당히 강하게 좀 두텁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오늘도 그 매물들을 맞고 떨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6월까지 이 모멘텀이 길게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매집의 의도는 뭐냐면 6월에 이제 상장이 나오고 거의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에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상장 초반에 털어냈던 물량들을 매집을 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또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주포들의 의지라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매집 중인 상황이다. 그래서 윗꼬리가 이 15,000원 후반대 구간에 부딪혔을 때는 매물대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나는 좀 시계열을 길게 보고 여름까지 한번 가져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 저점 이탈 시 손절 구간을 제가 11,0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나는 좀 시계열을 좀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상담 매물대가 뚫어졌을 때 다시 한번 상담 요청을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59,900원 매수가고요. 비중 10%입니다. 위메이드 오늘 종가는요. 59,900원이에요. 작년 12월에는 77,000원 부근까지 갔었던 위메이드입니다. 오늘 또 공시가 있었어요. 중국과의 퍼블리싱 계약입니다. 중국 시장이 이제 개척을 할 거라는 본격화가 돌입이 됐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그럼 당연히 좋지 않을까요? 그죠. 이제 위메이드에 대한 그런 어떤 커버리지를 한 저 보고서를 많이 봤는데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를 일단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미르4에 대한 네. 부분들이 좀 컨센서스에 이미 많이 반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컨센서스를 열어보면 이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다가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신장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동사의 어떤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그 어떤 실적 컨센서스가 달성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조금 고평가 요소가 조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위메이드가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믹스 코인의 가격과 상관계수가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위믹스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했었던 그런 종목이고 사실상 고점을 찍고 많이 하락을 했었던 이유도 그 위믹스 상장 폐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매번 요새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비트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네. 이 모든 알트코인, 이제 위믹스도 마찬가지로 알트코인입니다. 이 알트코인들은 이 비트코인의 어떤 반감기가 시작되고 비트코인이 선행해서 움직이면 그 후열을 따라갔던 패턴들을 항상 보여줘 왔거든요. 네. 위믹스 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후열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런 상관계수와 힘입어서 위메이드가 실제로 이제 실적을 밸류를 좀 충족을 하면서 올라갈지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들이 매우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으로만 봤을 때는 단기적 추세 자체가 좀 하방으로 좀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 추세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45,000원이 깨지면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죠. 네. 근데 나는 이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을 조금 다 한번 나는 좀 관전을 해보면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전 고점까지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 부분들 이후에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네. 55,000원, 6만 원이 좀 넘어가는 상황이 왔을 때는 손절가를 조금 다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55,000원이 넘어가는 상황이 왔을 때에는 네. 이것을 저한테 또 다시 한번 좀 문의 요청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참 고려할 게 너무 많습니다. 다음 종목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파워로직스입니다. 16,900원 매수가고요. 15% 비중입니다. 오늘 굉장히 긴 윗꼬리를 달리면서 결국에는 하한가까지 근접을 하면서 마무리를 졌어요. 파워로직스뿐만 아니라 초전도체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선 그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들이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카텔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와 함께하는 15분 종목 상담 코너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올려주신 종목이 오늘 정말 뜨거운 감자였던 파워로직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점 부근에서 만약에 탈출을 하셨다면 수익권에서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이 오늘 종가 부근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손실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받았다가 뺏긴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맞습니다. 예. 좀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갖고 계신 분들이 한 분이 아니실 것 같아서 이 종목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 부탁드립니다. 예, 초전도체는 저도 계속해서 언급을 사실 많이 드렸었던 네. 이런 업종이고 테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그런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꾸준하게 좀 이야기를 드렸었던 업종입니다. 근데 또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특히 그렇죠.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요.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부분들도 오늘 그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익권을 받다가 지금 네. 손실폭으로 크게 쏟아진 상황이어서 지금 마음이 좀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초전도체 쪽 지금부터 종목들을 보실 때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료를 이용을 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고요. 오히려 많이 못 올라간 종목들은 이 기회를 삼아서 좀 치고 올라가는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파워로직스는 전자의 경우에 좀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조금 안 좋은 그림이 나왔었던 부분은 21선을 조금 이탈해줬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위치에서는 추가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파워로직스를 제가 지금은 어떤 재료적인 모멘텀을 보고 좀 대응을 하자고 하기에는 이미 기준선의 어떤 추세선을 좀 무너뜨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보고 좀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일 21선을 좀 시원하게 좀 돌파를 다시 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모멘텀이 여전히 다음 달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여지는 있지만 만약에 오늘 종가 구간을 깨고 오늘 저가 구간까지도 깨고 만약에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추세 이탈이라고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가가 이탈을 하면 좀 정리를 보시고 만약에 21선을 다시 넘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요 상단 부분의 그 8분 응선인 16,500원 구간까지 좀 보시는 것이 어떠신가 제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리뷰 타임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법 예시 타임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가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잠시 뒤에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상담 내용을 좀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유념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상승 마감한 종목이 CCS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만 했을 때 200%가 훨씬 넘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오늘도 또 갔단 말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가 따로 있었던 건가요? 어떤 개별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개별적인 이슈는 지금 초전도체에서 그 각 종목들이 어떤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기보다 지금 단 하나의 재료에 다 같이 편승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매우 크다고 봐야지 되는 것이 맞고요. CCS는 올라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요거를 그래서 추세선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저는 이게 21선을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많이 올라갔으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야 됩니다. 제가 잠시 뒤에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던 서남의 경우에도 일단 많이 올라갔으니까 절반 정도는 좀 정리를 하자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처럼 많이 올라갔으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익절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근데 만약에 기준선, 추세선을 이탈했다라는 기준을 한 21선을 놓고 좀 보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CCS 같은 경우도 지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왔을 때는 21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좀 매도 대응을 좀 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세가 꺾였는지 아니면 이 종목이 더욱더 갈 수 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21선 이탈 여부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말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법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기 전에요. 이제 극단적 테마 종목들이 좀 움직이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 장세가 좀 많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는 게 참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정말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오르는지 참 선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기법이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네.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한 그쵸.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기법인지 오늘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머니 기법은 그 명칭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똑똑한 돈, 네. 똑똑한 자본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 일반 투자자들이나 대중들이 알 수 없는 아직 알지 못하는 재료나 모멘텀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해당 종목의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을 경우가 높고요. 네. 그리고 이들을 저는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들이 매수를 했을 때, 매수 개입이 있었을 때 그 신호를 포착을 해서 같이 매수를 참여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었던 이런 정황들이 나왔을 때 네. 신호로 포착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신호 포착기를 만들어 두었고요. 네.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이후에 타이밍을 같이 잡아서 매수를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다른 정형화된 기법 대비 장점이 뭐냐면 어떤 정책의 변수나 매크로 변수에서 자유롭다는 겁니다. 앞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지금같이 그런 시장 영향, 그쵸. 매크로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이 주포들의 개입을 정확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주포들의 개입을 우리가 확인만 할 수 있다면 나도 같이 저점에 저점에서 같이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재료나 뉴스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같이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되게 큰 메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보다 빠르게 잡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인 네. 것이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물건을 떼어다가 파는 일을 해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와 경쟁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쟁 업체들보다 내 물건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건을 이 경쟁 업체들 대비 동일한 물건을 얼만큼 저렴하게 떼와서 얼만큼 비싸게 포장을 그쵸. 해서 파느냐도 매우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켜주는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모두 다 나와의 경쟁자들입니다. 네. 우리는 그들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내가 이 시장에서 수익을 챙겨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장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동종 업계의 사람들보다 싸게 물건을 띄워올 수 있는 노하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솔루션이 필요한데 스마트 머니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정보를 제공을 받기 전에 그렇죠. 선점을 해서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사 노하우를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제가 검증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을 원박싱 종목을 가져와 드리면서 검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직접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좀 이용을 해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아래 보이시는 이 QR코드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꼭 좀 받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QR코드에 대해서 지금 홍보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QR코드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 톡방 넘어오시면요. 시장 대응 전략 꼼꼼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주식시장은 정말 다수의 투자자가 경쟁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들어가서 가장 저렴할 때 사서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다수의 투자자들이 정보를 알기 전에 미리 선점할 수 있다면 그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포착할 수 있는 기법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고 하니까요. 오늘도 좀 세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머니 기법의 포착 포인트 함께 짚어주시죠. 예, 우선 일봉 차트에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게 되면은요, 우리가 매수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착일 저가까지 조정이 네.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포착일은 주포가의 개입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 저가에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포착 이후 바로 날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포착 당일 종가에서 하거나 혹은 이후에 포착 당일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이 있고요. 손절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 추세선도 따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네.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한 경우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매매 방법이요. 정말 간단합니다. 이 매매 방법만 숙지를 하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 좋은 기법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이 기법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종목이잖아요. 정말 중요하고 제가 네. 계속 가지고 나오는 그렇죠. 그런 종목인데요. 초전도체 대장주입니다. 신성 델타테크이고요. 이 신성 델타테크가 작년 여름부터 핫했습니다. 네. 이 신성 델타테크가 제가 보니까 최근 1년 사이에 1300%가 넘는 시세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런 시세가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배경, 그 재료가 무엇인지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상원 초전도체 LK99에 논문을 올린 퀀텀 에너지 연구소죠. 여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RNS 벤처 캐피탈의 지분을 52%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네. 이 기사가 작년 8월 1일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마트 머니 기법의 논리에 따라서 이 내용이 시장에 보도가 되기 전에 이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는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쵸. 이 기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뭐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관계인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신성 델타테크 기업의 관계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매집 행위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일봉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은 기둥 표시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고요. 첫 번째 신호가 작년 7월 14일에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자, 뉴스 발생일은 이 앞에 있는 8월 1일입니다. 자, 신호 포착일을 보게 되면은 이전에 왼쪽에 보게 되면은 주가 등락률과 거래량이 조용합니다. 근데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네. 있어요. 그럼 뉴스 발생일 이전에 이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것들은 당연히 주포들의 거래량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매수를 했다면 이 노란 선, 이 추세선, 손절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큰 시세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포착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는 가정하에 네. 계산을 해보면은 1434%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무려 1,400%가 넘는 수익을 계산도 잘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수익을 좀 볼 수 있었다라는 점이 놀랍게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포착했다면 이런 좀 아쉬움만 갖고 계시기보다는 내가 지금이라도 다음 종목이 이렇게 신성 델타테크처럼 수익을 많이 줄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될까? 그 다음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넘어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 신성 델타테크까지 살펴봤는데 서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종목 참 잘 갔다가 결국에 좀 아쉬운 마무리를 보여줬는데 저희의 언박싱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상세한 리뷰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남, 오늘 저희 상담 코너에도 올라온 종목인데요. 이 종목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신성 델타테크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렇게 포착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쵸. 있습니다. 제가 공식처럼 외우는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요, 이들이 매수 개입을 한 날이 되거든요. 네. 이후에는 당연히 매집 물량을 늘려가는 네.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호 포착 그리고 매집 그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서남 같은 경우는 12월 19일에 이렇게 신호가 포착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매집 행위가 나오다가 제가 2월 8일에 이 종목을 추천드린 이유는 앞으로 발생할 재료가 한 달 남짓 안 두고 네.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스마트 머니와 매집 행위들이 이 재료를 앞두고서 나온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재료가 나왔어요. 그 내용을 뒤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제가 봤었던 재료는 김현탁 교수의 초전도성 실험 결과 발표가 이제 곧 있습니다. 2주 앞두고 있는데 그쵸. 이 내용을 저는 보고 이거를 앞두고 나온 스마트 머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이겁니다. PCPOSOS라는 AK99에 황을 추가한 이 네. 물질에 대한 검증을 앞두고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초전도체 업종들이 다 강세로 불러들이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사실 이 관련된 내부 관계자들은 충분히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마트 머니 신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스마트 머니 신호는요, 미리미리 우리 알 수 없는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그런 근거나 그런 위치나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 기법이 정말 중요한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이 서남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서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신성 델타테크도 그렇고 아직 매도 타이밍 구간까지는 손절 라인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조금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들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21선을 조금 중요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1선을 조금 이탈을 하는 경우가 왔을 때는 조금 정리를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남도 2월 8일 기준으로 160%가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21선을 좀 이탈을 했을 때는 조금 정리를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정말 핫했던 관련된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노란 톡방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초던조태뿐만이 아니라 시장 대응 전략들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반드시 저희 톡방으로 넘어와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덕산 데코피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저희가 2월 8일에 언박싱 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시세 잘 나왔다가 이 종목도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수익률 그래도 60% 가까이 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이 종목은 맞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 덕산테코피아를 지난번에 그 1차 목표가 돌파했을 때 리뷰했을 때도 이거 아직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IRA 법안 관련돼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저는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전해질에 대한 캐파가 내년이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충분히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전해액 쪽을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된다. 2차 전지에서도 그렇게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스마트머니가 참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손절을 짧게 이것도 수익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손절 추세선을 리탈하면 손절을 하면 되지만 우리가 모멘텀의 본격적인 시작 전에 포착을 해준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멘텀이 진행이 됐고 끝날 때까지 조금 그 시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세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뭐 50%, 60% 쉽게 이렇게 좀 단기간 안에 가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리고 제가 네. 검증을 분명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덕산 데코피아 같은 경우는 제가 2월 6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고 이 보라색 화살표 표시 보이시죠? 2월 8일에 제가 언박싱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고요. 바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기존에 그 전해액을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 국가가 어디였냐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 70% 생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중국을 해외 우려 국가로 지정을 하면서 배터리 산업에서 완전히 배제를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인 일본과 한국의 전해액 관련 기업들이 그 수혜를 그대로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덕산 데코피아의 자회사라든지 네. 아니면 전해액 대장주인 엔캠 같은 경우는 이 북미의 꾸준한 이제 전해액 공정을 증설을 하고 있고 이 공정에서 나온 이제 캐파들이 이제 내년에 좀 물밀듯이 좀 쏟아져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시세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멘텀이 시작되기 전에 왜냐하면 덕산 데코피아 같은 경우는 다른 전해액 종목 대비 많이 못 갔어요. 그 비교 차트를 제가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포들도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선침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월 8일 추천 매수 가격인 22,650원부터 오늘 고점 구간으로 봤을 때 네. 32,700원 이렇게 올라가서 누적 수익률이 58%가 넘는 그쵸. 수익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시원한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 아직 갈 구간이 남아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 리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정말 저희가 설 세뱃돈을 종목으로 드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종목들이 시원하게 목표가를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살짝 5거래일선 이탈할까 봐 조금 걱정이 예.
됐었는데 오늘 바로 한번 회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종목도 이제 40% 가까이 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기대감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아직도 그 뷰는 여전하실까요? 뷰가 여전하고요. 제가 거의 바이코를 계속 노래를 부르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해서 가져왔고요. 사실 좀 목표가를 지금 언박싱 종목에서 드린 종목들이 좀 계속 달성이 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리뷰 종목으로 가져오진 않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언박싱 종목으로 드렸던 매드팩토도 오늘 그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이제 언박싱 종목의 리뷰 타임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이 기다리시는 그 언박싱 종목을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매드팩토에 대한 추후 대응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기술투자를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자면요. 우리기술투자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비트코인과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차트를 비교를 해서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이슈들이 매우 중요하게 주가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기술투자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작년 10월에 스마트머니가 한번 포착이 됐어요. 작년 10월에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그 블랙록부터 해가지고 15개의 자산운용사, 미국의 자산운용사가 SEC 측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월에 허가 결정이 나는데 SEC에서 거절할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를 하신 분들은 또 똑똑하신 분들은 이게 통과가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을 거고 스마트머니가 그런 측면에서 개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이제 최근에는 이제 1월 11일에 포착이 됐어요. 포착 이후에 눌렸습니다. 눌려가지고 제가 가격 매력도가 너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스마트머니는 어떤 이유냐면 이제 4월에 반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감기는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만 그대로 돼도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고 답습을 해왔던 그 스마트한 자본들은 1월 11일에 이렇게 들어간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면은요. 우리기술투자가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최고의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가지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핵심은 올해 4월에 반감기입니다. 4월에 반감기가 되면은 지금 현재 한 1960만 개에서 1970만 개가 채굴이 돼 있는데 이게 4년마다 10분마다 생성되는 보상을 받는 이 코인의 수량이 절반으로 줄어 들어갑니다. 공급량이 4년마다 계속 줄어가요. 수요가 유지가 되면은 가격이 오르잖아요. 근데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수요 사이드가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당연히 올해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해줄 것이라고 보고 그거와 상관계수가 매우 높은 우리기술 투자도 당연히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요. 로직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감기가 되면은 이 업비트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당연히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증가를 하게 되고 거기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회사도 같이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런 것들도 이 논리적인 부분에서 정말 좋은 위치마다 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앞서서 이 좋은 위치에서 확실하게 포착을 해주잖아요. 정말로 이제 세력들 그리고 주포들의 자본들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 정말 좋은 검색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의 핵심은요. 종목을 잘 포착할 뿐만이 아니라 위치가 정말 좋은 구간에서 포착을 한다라는 점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리뷰를 해봤고요. 이제 빠르게 한번 오늘의 언박싱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종일 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AGI 반도체 칩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작년만 생각해 본다면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키워드들이 정말 새롭게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이번 한 해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용어였어요. 이 용어와 관련된 종목인 코아시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어떤 이제 앞으로 나올 재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잘 아직 확인을 할 수 없는 확인을 아직 못한 재료와 모멘텀이 그쪽이 포인트에 있는데 이걸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파운드리와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 회사를 둔 자회사를 둔 이제 지주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주회사다 보니까 사실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수혜를 같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공지능 AI 모멘텀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회사들이 하는 사업들이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요새 설명을 드리는 게 AI 관련된 반도체주와
이 저 PBR주들의 역상관계수들이 그쵸.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 쪽을 좀 잡아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보시면 되는 네.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 엑시노스의 좀 저변 확대 이 부분이 있고 이것도 연결을 해가지고 또 이제 삼성전자와 AGI 반도체 개발 착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금 연결고리가 있는지 제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그 엑시노스 관련해가지고 퀄컴의 그 스냅드래곤과 이제 삼성의 엑시노스 2400이 사실 경쟁 구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총평에서 엑시노스 2400이 조금 더 우위를 점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삼성이 엑시노스에 굉장히 힘을 많이 싣고 있다. 요 부분, 요 정도만 좀 보고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아시아의 그 자회사인 코아시아 넥셀은요, 이 삼성전자와 국내 유일한 협력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냐면 엑시노스 오토에 대한 부분에서 독자적인 유일한 협력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이 현대차예요. 엑시노스 오토 V920을 2025년 공급을 목표로 협력을 네.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또 하나의 업사이드 요소일 수 있죠. 당장에 어쨌든 실적이 올라올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 엑시노스의 저변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삼성전자와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짙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은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슈가 있죠. 26일부터 29일까지 MWC가 맞아요.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도 이 엑시노스 오토 V920과 엑시노스 2400이 전시가 됩니다. 오. 그래서 이 MWC 관련돼서도 일정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잘 유심히 관심 있게 좀 관찰할 포인트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죠. 네. AGI 반도체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코아시아가 기존의 그 나스닥의 상장 기업과 NPU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 온칩을 개발을 한 이력이 있고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ADAS 관련해가지고 5나노 핵심 프로세서 개발을 위해 NPU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 온칩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AGI 전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 AGI 컴퓨팅 랩을 조직을 신설을 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미 코아시아와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짙고요. 네. 코아시아는 미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연관된 사업을 이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이 추가적인 협력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스마트머니가 포착이 됐다면 이 내용을 앞두고 나서 나온 이런 스마트머니 진입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논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스마트머니가 언제 떴는지가 핵심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머니가요, 2월 13일에 포착이 됐습니다. 포착이 됐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포착이 이전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네. 주가 등락률 캔들이 되게 작아요. 그리고 거래량도 잔잔합니다. 근데 개입이 시작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거래량들이 크게 증가를 하고 이런 등락률들이 보이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네. 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 개입의 시작이다. 그쵸. 개입의 시작 이후에 매집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이 사이클들을 다 우리가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다. 좋은 지점에 잡을 수만 있으면.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머니 신호가 2월 13일에 포착이 됐고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코아시아의 주가 방향성이 저는 좀 괜찮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아시아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인텍플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AGI 반도체 칩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올라갔던 종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에 대한 수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이 종목의 매력 포인트는 어떤 게 가장 크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예, 가장 큰 포인트는 말씀 그대로 엔비디아와 TSMC발 재료를 인해서 이 SK 제가 지난번에도 그 종목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쪽에 대한 칩 수요가 네. 구글과 지금
이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겠다고 하거든요. 엔비디아 칩 계속 쓰겠다라는 그쵸. 뜻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HBM 관련해가지고 독점 공급 구조를 만들고 있는 SK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의 HBM 관련된 밸류체인 그쵸. 기업들을 매우 잘 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이제 같은 종목이다라고 당시의 보시면 종목이 됩니다. 어떤 종목이었죠? 당시의 종목이 제가 갑자기 좀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종목명이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종목명이 기억이 안 나고 네. 아마 조만간 리뷰로 또 찾아뵐 수 좋습니다.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사는 어쨌든 그 매출 성장을 위한 캐펙스 또 신규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업사이드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 업사이드 요소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뒤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반도체 패키징 쪽, 이 외관 검사 장비 쪽에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높고 지금 여기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외관 쪽에 대한 증가폭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계속해서 실적이 업사이드가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이 AI 칩의 수요의 공급 현상, 공급 부족 현상, 이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패키징 분야로 투자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검사 장비 업체가 수혜를 볼 예정인데요. 옆에 보시게 되면은 그 고객사인 IDM 2.0 발표 이후에 실제로 이 팹 투자, 그러니까 패키징 쪽의 투자들이 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네. 자, 보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또 핵심이죠. SK 하이닉스 측과 이제 활발하게 접촉을 하고 있다. 현재 인텍플러스가. 그러면서 이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작업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아직 여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상 공급을 확정 지었다라는 전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에서 또 여러 가지 고객사들에서 이 수율에 대한 요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또 양산 주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SK 하이닉스와의 어떤 이제 접촉과 이런 공급 확정이 나타나게 됐을 때 굉장히 파급력 있는 재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재료들이 이 동사의 재료가 그대로 흡수가 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앞두고 스마트머니가 포착이 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 대만의 TSMC와의 어떤 공동 전선을 SK 하이닉스 쪽에서 빠르게 좀 구축을 하고 있고요. TSMC 향 패키지 레벨 검사 물량 흡수까지도 이 동사에서 이 인터플렉스에서 나오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확실한 재료로 좀 부각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사실상 공급을 확정지었다라는 내용이 수면 위로 드러나줘야 되는 것이겠죠. 이 재료들이 좀 등장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스마트 머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1월 2일에 이 신호가 포착이 됐어요. 네. 이 공급 계약 내용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1월 2일에 포착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들을 좀 들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물론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했습니다만 이탈을 다시 머금고 올라오고 이 고점 구간까지 돌파를 해서 저는 이 스마트 머니를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량들이 좀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네. 그래서 요 재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SK 하이닉스와 이 공동 전선을 빠르게 구축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올 것을 앞두고 나온 스마트 머니 포착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매집 물량들이 이제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동사의 주가 방향성도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까지 제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언박싱 종목은 인텍플러스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 종목이 어제 오늘 좀 급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8%까지 급등세를 보여줬었고 사실 전고점 부근까지 오늘 좀 돌파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수혜를 가지고 좀 올라간다고 하지만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구간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제가 비교 차트를 좀 가져올 걸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코아시아가 다른 그 엔비디아 관련된 그 종목들, HBM 관련된 종목들을 대비해서 많이 못 올랐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점 대비 300%, 400% 간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협력에 대한, SK 하이닉스와의 협력에 대한 내용이 이제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퍼즐이 맞춰지게 됐을 때 그 파급력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 핵심을 먼저 사전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이 스마트머니 포착이다라는 말로 정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인텍플러스까지 살펴봤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 중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건 뭐였죠?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DIT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언박싱 종목들 매수 전략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오늘의 날씨처럼 좀 꿉꿉한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있고 FOMC 의사록 발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나서 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원한 시세를 내주길 바라보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선이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